네, 오늘 정치의 정석을 짚기에 앞서서 잠깐 라디오 청취율 조사기간 홍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와서 혹시 어떤 라디오 들으셨나요? 라고 물으면은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을 들었다고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이슈 앤 피플 듣고 있다 이렇게 의견이나 퀴즈 또 정답 보내시는 분 하루에 3분씩 뽑아서 선정해가지고 커피 한 잔씩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권 뉴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치의 현안을 시원하게 또 그리고 꼼꼼하게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의 정석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 의원님은 2주 결석하셨죠? 네, 먼저 일이 있어서 일찍 못 나왔습니다. 얼굴이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러진 베스 안철수의 철수 작전 무슨 군사 용어 같습니다만은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긴박합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제 전 혁신위원장이 되어버렸네요. 사퇴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대위에서 혁신위원 명단 발표하고 그 직후에 안철수 위원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안 의원은 곧바로 전당대회 출마 선언까지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서 변호사 분석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양측에 다 취재를 해봤어요. 네네. 원내대표실하고 네. 안철수 의원 옛날 첫건. 근데요, 그 위원들은 거의 다 들어주세요. 거기 공석도 하나 있으니까 얼마든지 협의하면요. 네. 위원은 이게 또 한 명 더 열 수도 있고 네. 나머지도 거의 다 들어줬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쌍권 사태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그 혁신이가 출범에 의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위원들도 안 되는데 위원장이 마음대로 미리부터 딱 확답을 2명은 퇴출시킨다. 이건 안 되잖아요. 네. 위원회부터 출범해서 의논해 볼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퇴한 거는 한마디로 그 한동훈 출마 안 하고 조경태가 노니까 아.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한번 해볼 만한 승부라 바로 전대 출마로 선언했다. 그렇죠. 한동훈 넣으면 네. 안철수 안 됩니다. 아. 그런데 조경태가 넣으면 해볼 만하다. 그럼 이게 혁신위원장보다는 당대표가 낫죠. 아니 그러면은 사선 의원이 그런 그 말하자면 전략 때문에 이렇게 당에 중차된 혁신위원장을 버렸다? 그래서 이게 그 안철수에 대해서 전부 실망했다. 주류측은요.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했고 이게 안철수 정치의 전 한계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 네. 이것 때문에 헌시장처럼 혁신위원장을 철수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경태 의원의 출마가 안철수 의원을 자극했다는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그렇죠. 한동훈이 안 노는 거. 아 그게 한동훈의 불출마와 조경태 출마가 그게, 예. 안철수의 이런 혁신위원장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제가 어제 벌써 몇 번 방송했더니 네. 오늘 권성도 의원이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박 의원님, 근데 안 의원이 밝힌 사퇴 이유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크게 혁신위원 인선에 대해서 그 약간 불만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분 이른바 쌍권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 같은데 인적 청산에 대해서 당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었다.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그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좀 조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일처리 방식이 조금은 매끄럽지 네. 못하고 또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 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송원석 비대위에서 혁신이란 친윤이 허락하는 혁신이다라는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 직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을 내걸었어요. 네, 냈죠. 진짜 혁신을 하고자 했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뭐 한 2달 연장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8월 전당대회에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6월 30일로 종결하고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에서 다시 혁신위를 만들겠다고 한 건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혁신안이 불편했던 거죠. 누가 불편했냐. 당내 친윤들 주류들이 네. 불편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위원장한테 안철수 의원에게 요구했던 혁신안도 우리가 허락하는 우리가 칸막이 쳐둔 범위 내에서의 혁신이다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려고 하니까 거기서 충돌이 발생했고 그런 혁신안이라면 못하겠다. 이게 안철수 위원장의 어제 기자회견이었는데 안철수 의원도 조금은 서툴렀던 게 네네. 처음부터 그럼 마치를 만든가? 나한테 전권을 보장할 거냐? 네, 이견 네. 없이 네, 네. 혁신위가 채택한 안을
비대위에서 수용할 거냐 네. 이걸 먼저 확인했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아예 맞지를 만든가. 네. 아니면 기왕에 폭로를 할 거면은 혁신안을 만들어 놓고 인적 청산의 대상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서 지금처럼 뭐 애둘러서 2명 이럴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이 좀 더 나중에 네. 가가지고 폭로를 하고 내부 충격을 주고 이걸 뭐 밥상을 엎든가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이 처신을 취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논란을 빚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당대표 나오려고 이게 뭐 혁신위원장 자리 받았다가 네. 그거보다 다른 떡이 커 보이니까 그걸로 간 거 아니냐. 그런 점은 안철수 의원이 4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소는 좀 일처리 방식이 좀 서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안철수 의원의 그 얘기가 사실상 지금 당내에서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제 그 요인 하나가 결국은 이렇게 되면 혁신위원장은 물 건너가고 바로 이제 당대표로 직진하게 되는 이제 그 구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권 전 원내대표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나한테는 사실 왔을 때 별 얘기 없다가 이게 무슨 이게 행동이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당권 욕심으로 이제 혁신위원장 사퇴를 했다는 이제 그런 서 변호사 기조였는데 자 그러면은 냉정하게 그럼 이제는 혁신위는 제가 봐도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그럼 당권 구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이 당권 구도는요. 네. 아마 김대식 비대위원의 그 말에 답이 있다 봐요. 김대식 예, 어제 YTN YTN 뉴스파이. 라디오 나와서 얘기했죠. 김문수 한동훈 안 넣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어제 얘기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했던 분 말고 네. 그럼 이게 대선에 또 누가 나왔죠?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예, 그렇죠. 나경원. 나경원도 나왔죠. 예, 4명 안 넣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이게 누굴까? 제가 취재해보니 장동혁입니다. 네. 주류는 장동혁. 네. 그 한동훈은 이제 뭐 일단 조경태죠. 조경태. 그다음에 안철수. 네. 이렇게 되면요. 또 이게 전당대 어디 삽니까? 청주 삽니다. 아 이번에 청주에 삽니까? 예, 8월 19일에 충청도에 삽니다. 아. 원래 이런 말 있죠. 옛날 속담에 개도 자기 집 앞에 싸우면 50점 따고 들어갑니다. 아. 장동혁 지역구에서 충청이죠. 전당대회를 여는 거 저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 이거를 비대위가 그럼 정했습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다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래 될 아. 겁니다. 아마 저는 주류 측에서는 그럼 이게 4명 대선 논산 다 빼고 네. 지금 현재 그 남은 유일한 카드는 장동혁이다. 이분은 옛날에는 친한계였지만 완전히 친한계 탈당, 친한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배신자라고. 네. 그리고 이게 세이브 코리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문수 대선 캠프에서도 상황실장 역할 많이 했죠. 네. 네. 제가 보기 주류 측에서는 이만하면 이게 사무총장도 했고 수석 최고원도 했고 또 고시 양과의 판사 다 경험도 있고 네. 그다음 69년 정고 따라서 이게 저는 장동혁을 아마 이게 주류가 밀어서 전당대회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제 그 박상수 변호사가 여기 나와서 했던 그 말의 결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도 궁금한 거 그러면은 그 친윤의 주류라고 하는 이른바 구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그 동아일보 칼럼 보면은 이제 한 5, 60명 정도 초재선 그룹들이 있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결국은 장동혁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뭐 여러 이제 그 재선급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그 장동혁으로 밀어야 된다. 그 흔히 말하는 언더 찐윤이 민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게 뭐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봐요. 어차피 이게 누굴 밀겠어? 한동훈 쪽에 밀 수는 없고 네. 안철수는 이번에 혁신위원장까지 나갔잖아요. 네. 밀 수 없고. 네. 그럼 이게 대선 후보 4명 nom산 빼고 나면요. 네. 김문수 후보를 친윤이 밀 수는 없어요. 김문수 후보는 이게 대선 후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거지. 네. 김문수 후보하고 이게 안 맞아요. 결이 안 맞는군요. 그리고 이게 그 미래를 보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5년 뒤에 또 대선 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이번에 당대표는 미래를 대선까지 될 수 있는 젊은 분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는 아마 장동혁으로 이게 거의 다 컨센서스를 모았다. 아. 제가 누구 이름 안 밝혀도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박 의원님 그러면은 장동혁 의원 좀 전에 말한 대로 사실은 지난번 탄핵 집회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에 서서 가장 강력히 방어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망하자는 거죠. 망하자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 지금 뭐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누가 된들 네네. 망하는 길을 피할 수는 없는데 네. 더더욱 이제 빨리 망하자라는 거고요. 그 당의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목표가 뭡니까? 결국엔 자기 자리 보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 그리고 어쨌든 뭐 이 당이 망해도 우리만 망하지 않으면 돼. 안전한 지역에 있잖아요. 네. 전부 TK 뭐 네. 강원도 이런데 그런 분들이 뭐 언더찐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 보수가 살고 아마 저 당이 네.
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친윤 주류들이 나서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당 리더십을 세운다면 아마도 저 당은 쪼개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쪼개진다. 아.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는 원내위원장들이나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다음 지방선거 그 다음 총선의 결과가 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뭐 TK 자민련을 하든 아니면 이제 망하는 자민련을 하든 당신들끼리 해라. 이게 합리적인 이 선택이고 합리적 귀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여전히 윤석열과도 선을 못 긋고 그리고 그 윤석열이 지난 3년 동안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급기야 저 내란으로 몰락하는 걸 옆에서 방조하고 더 나아가서 엄호했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당의 주류로서 기득권을 행사한다면 그런 정당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서 국민들이 거기 주목을 하겠어요.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 나오는 거 보십시오. 네. 김문수 네. 후보가 대선에서 받았던 표에 반토막이 났어요. 대선 끝나고 나서도 대선 끝나고 나서 전혀 정신을 못 차리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뭐 어떻게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장동혁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누구를 만든다. 그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 앉으셨던 남경필 전 지사님 네. 차라리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놓고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를 권한다면 차라리 파괴하고 혁신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뭐 이게 안에서 변화, 개선, 쇄신, 혁신이 어렵다면 차라리 무너뜨리고 네. 거기서 다시 새로운 에너지가 이 솟아나길 기대하는 게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물리 법칙에도 더 맞는 네. 거죠. 근데 궁금한 거 그래도 이제 그 망하고 안 망하고 나중 문제고 현실적으로 그 서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3자 구도라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렇게 3자 구도가 된다는 게 지금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않지만 가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 나온다고. 저는 그러시죠.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다고 보고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왜냐하면 네. 아니 장동혁이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 그건 이제 친윤 주리들이나 생각하는 거지. 네, 네. 직전까지 대선 캠페인을 했던 대선 후보가 가장 유리합니다. 김문수가 나오면 김문수가 된다. 김문수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